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소독이 출범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또 우리가 그 오랜 전통, 근데 자유민주주의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1949년도에 이제 론칭되기 전에, 자, 이 건국 그 출범하기 전에 이미 1832년도에 그 함바하 슐롯에서 그 노이슈타트, 지금 현재 이 서부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서쪽 지역인, 독일의 그 서쪽 지역인 룩셈부르크 그 앞에 있는 그와 같은 그 라인란 팔츠주에 있는 그 노이슈타트에 있는 그 함바흐 그 성에서 1832년대 그 당시에 3만여 명의 독일 제국 시민들이 모여서 프라이하이, 자유와 데모크라티, 그리고 나치오날라 아인하이, 통일. 자, 이런 문제를 전부 플래카드에 이제 기치로, 이런 것들 캐치프레이즈로 이제 시위를 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서독이 이제 49년대 건국을 했는데, 그때부터 서독은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출범을 했다. 그러니까 다당제하고 민주적 그 통치하고 민주적 선거제도, 그리고 법치주의, 그 다음에 이 전 주민에 대한 인권 문제, 또 평등 보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실현되는 지금 현재 통일 이후에 오늘날 그 독일과 같은 그런 정치 제도가 이미 그때 그 구축이 됐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독 정부는 지금 이 분단 당시에,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근데 이제 헌법에다가 이른바 슈트라이파라 데모크라티, 그래서 이 전투적 민주주의다, 이 개념을 도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제 민주주의를 해치는 그 어떤 그 수단, 이런 것들도 사전에 전부 다 제거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법적 수단을 미리 좀 강구해야 되겠다. 국가 이적 단체를 전부 제거하기 위해서. 자, 이와 같은 개념이 이제 슈트라이파라 데모크라티, 전투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와 같은 그 슈트라이파라 데모크라티, 이것이 출범한 그 배경에는 1930년도에 그 나치 정권, 자, 히틀러 출범, 이 전체주의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이거 정치적인 극단 세력, 이거는 우리 독일의 미래가 아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헌법 제정 시 20조에는 이제 국가 정체성의 원칙, 자, 민주주의하고 법치 연방 사회복지 국가, 자,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았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독 분데스레publik Deutschland은 데모크라티쇼 소циальner Bundesstaat, 자, 해서 민주 사회복지 연방 국가다, 이렇게 지금 현재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33년도 1월 30일 날 그 당시에 그 히틀러가 이제 정권을 넘겨받았는데, 그러면서 3월 23일 날 히틀러는, 자, 이른바 그 수권법이라는 걸 만든다. Enabling, 독일말로 Ermächtigungsgesetz, 자, 이런 거를 이제 만든다. 이게 뭐냐면 나치 정부가 모든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국 의회에서, 의회 내에서 모든 입법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나치 정부가 이제 그 결정을 전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자, 히틀러는 최초로 이제 그 당시에 그 연설을 어디서 했냐면, 자, 이 바로 밑에, 자, 여기서 이제 1933년 이제 3월 23일 날 여기서 이제 전부 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1차 대전 그 이후에, 자, 벨사유 조약, 이거 너무 가혹하다, 우리한테. 그리고 전쟁 배상금 1320억 마르크, 자, 이거 지금 현재 우리 반대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수권법을 만드는데, 이 수권법에 이제 원하는 뭐냐면, Gesetzbehebung der Not von Volk und Reich.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 제국의 그런 어떤 이 고통,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한 법이다. 자, 그렇게 이제 전부 이제 명칭을 붙여가면서 이제 대다수가 444명이 이제 전부 찬성을 했다. 그다음에 600명이 훨씬 넘는 그 전체 의회석 중에서 과반수 이상이 전부 찬성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나치 정부가 아까 얘기대로 헌법과 무관하게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름으로써 이제 히틀러 그 독재 주춧돌을 마련했다 해서 의회나 대통령 승인 이런 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좀 삐딱한 그러니까 반대 그 투표 성향의 모든 그 의원들,
이런 사람들은 미리 의원직을 박탈해버리고 구금해버리고 그 다음에 당일날 그 투표장 주변에는 SA가 슈툼 압타일룽 그다음에 SS 슈타플 자 이와 같은 그 히틀러 용병들 그 사병들 이런 그 SS와 SA를 주변에 쫙 깔아놨다. 여기는 지금 제국 의회가 아니다. 이제 그 얘기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2월 28일 날, 3년 2월 28일 제국의회가 방화 사건으로 불이 탔기 때문에, 자, 크롤 오퍼에서 베를린의 크롤 오페라 하우스에서 최초로 이제 히틀러가 연설하면서 이 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면서 최초로 만든 법 내용이 뭐냐면 바로 4월 7일 날 만든 자 이제 Gesetz zur Wiederherstellung des Berufsbeamtentums 자 이것은 직업 그 관료 이 제도 자 이것을 다시 그 이제 새롭게 만든다 이런 법이다 해서 이제 전 유태인 자 공무원 사회에서 전 유태인을 완전히 강제적으로 해고하고 퇴직시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기본법에 이제 아티클 그 9조, 18조, 21조에 이제 그러니까 서독의 그 연방 질서를 전부 흐트릴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그런 정당을 전부 다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막 그런 헌법 그 내용들이 전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의 이제 민노총이 이제 치위를 하면서 완전히 자유 기본권 이런 것들을 남용하면서 자, 완전히 사회 질서를 무시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똑같이 이제 예컨대 어떤 단체가 서독 내에서 이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그런 투쟁에 완전히 기본권을 이용해서 그렇다 하면은 그때 사용되는 기본권 이거는 완전히 박탈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서독 내에서는 헌법상으로 전부 다 보장이 돼 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1952년도에는 네오나치 소외주의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는 게 있는데 나치스티셔 소셜리스티셔 라이크스파타이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서독이 대외적으로 지금 현재 반나치 그런 걸 지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국가 정세과 맞지 않다 해서 금지시켰고 그다음 1956년도에도 이제 공산당 이것이 창당이 됐지만 그러나 반자본주의 시장 경제 자 이와 같이 이제 공산당은 우리 정체성과 안 맞다 해서 전부 금지시켰다. 그래서 분당 기간 내내 서독 정부는 완전히 소련의 어떤 이런 마크시즘, 그런 공산주의 노력, 이런 것들을 척결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와 같은 건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 서독 정부가 어떻게 이 내부적으로 자, 이와 같은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했는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외부적인 위협에 대해서는 서독은 철저하게 미국과 동맹을 맺어서 이른바 이제 나토 체제 내에서 이제 전부 이 안보를 지켜왔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5년도 89년 그 사이에 서독의 핵심 외교는 미국과의 동맹 체제를 유지하는 거다. 이제 나토, 트란스아틀란티슈 비치움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했고 최초 수상이 코르낫 아데나워는 자 이게 친서방 정책을 이제 펼쳤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 체제 이런 거를 최우선시했다. 안보는 철저히 미국 중심으로 이제 나토 중심으로 틀 내에서 이와 같은 안보를 다져나갔고 그 외에 이제 폴리티테 슈테케에서 자 이게 이제 국력을 강화하셔서 이와 같이 이 다른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는 주변국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국력을 키워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55년도에 이제 서독은 나토에 가입을 했고 줄곧 미국의 충실한 우방으로 계속 남아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동서냉전 기간 중에 서독 체제는 그러니까 미국의 적극적인 서유럽 보호, 자, 이 정책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고, 분데스웨어 서독 연방군은, 자, 이제 만약 전시가 되면은 나토 총사령관 예하로 들어가서 이제 직접 지휘를 받는다. 그러면서 전투 임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55년부터 미국의 그 핵무기가 서독 땅에 배비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1960년도에는 1,500여 개의 핵무기가 배비돼 있었고, 그 통일 이후에 3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지금 현재도 20기의 그 미국의 전술핵이 독일 그 뷰힐 공항에 배비되어 있습니다.